맨 앞에 보시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거듭제곱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무슨 뭐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중 무슨 뭐 실근의 개수라든지 실수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쭉 나와요. 지금 문제 쪽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지수법칙의 확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었는지, 지수법칙을 유리수와 이제 실수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러한 얘기에 대한 것들이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뭐 는 k의 형태로 놓고 x분의 1, y분의 1 같은 것들 이제 표현해가지고 식 변형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8번이라든지 10번이라든지 11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식 변형에 대한 얘기. 9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했다는 거. 넘어가 보시면 12번은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k라는 형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치환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 치환과 인수분해를 동시에 한번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소비교가 나오는데 사실 대소비교는 아주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대소비교는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최대 최소의 형태는 이제 역시 얘는 치환해서 풀어낸 것들이 등장하고, 넘어가 보시면 실생활의 활용이 있습니다. 실생활의 활용 많이 나와요. 실생활의 활용 한두 문제 정도는 거의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실생활의 활용은 지수 쪽이 있고 그다음에 로그 쪽이 있는데 양쪽 다 잘 나오는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24번 이제 위에 보면 유세메킥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뭐 그런 그 요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리 프로그램들 무슨 뭐 셰프들끼리 나와서 경쟁하는 근데 이제 쓰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쓰이는 표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셰프의 킥이라는 게 있어요. 셰프의 킥. 그러니까 약간 나만의 뭐 어떤 특별한 뭐 레시피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나만의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선생님이 패러디를 한 건데 애들이 킥이라고 하니까 자꾸 발로 차는 그 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셰프의 킥에서 패러디를 했다. 애들이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거 두 문제 있죠.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23번이 좀 중요하고 24번은 가우스 함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가우스 함수는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요. 근데 가우스 함수는 원칙적으로는 교육과정에는 안 나오나 중3 같은 데 또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대비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유형별로 일단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요 정도 거듭제곱근 쪽이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거듭제곱근 쪽에서 은근히 킬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 실근의 개수 판단.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이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 유형이 거듭제곱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거듭제곱근이라 하면 뭔가를 내가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그 숫자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들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실근의 개수였는데 이런 거 기억나잖아. x에 예를 들어 n승이 a가 되는. 자, 그러면 너이면 x는 n 제곱근 a가 된다. 이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너이면 너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그죠?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다르죠. 얘는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맞아요. n이 짝수일 때는 x는 n 루트
A의 뿔마가 돼야 되는데 A가 0보다 커야 되죠. 뭐 0보다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실수인 것만. 실수 거듭제곱, 인 거듭제곱, 제곱근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실수가 아닌 것들도 있잖아. 원래는 예컨대 x 3승이 1이야. 그럼 x 3승 1이 되도록 하는 x는 1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죠.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거 이렇게 나오죠. x 빼기 1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거에서 근 구할 줄 알죠? 그죠? 비록 실근은 안 나와요. 복소수 범위에 해당하는 허근이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쓴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너가 3 허수단위 i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렇다는 거는 내가 x 3승이 1이 되도록 하는 요 1의 세 제곱근은 너랑 이렇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 나누기 2 이렇게 총 3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용어에 대한 그 표현들을 아주 엄밀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참거짓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x 3승은 1에 거듭제곱근 너의 세제곱근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거는 항상 3개예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x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항상 n개예요. 근데 그 n개 중에서 실수인 것들의 개수 판단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거는 실제 실수인 것들의 어떠한 거듭제곱근을 찾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참거짓으로 우리가 실수가 아닌 형태에 대해서도 이해는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 개 중요합니다. 자연수 조건 개 중요하고, 우리가 자연수 조건이라 함은 어떠한 이런 형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숫자가 있어요. A라는 숫자가 예컨대 이렇게 생겼대. 4의 x n분의 1승 n분의 6승 곱하기 무슨 뭐 할까? 7에 n분의 3승 뭐 이런 걸로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한다든지 뭐 어쨌거나 n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편의상 너를 이렇게 좀 바꿉시다. 30이랑 넌 60 이렇게 해줄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봐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완전히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의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너를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2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되니까 n분의 120이 됩니다. 맞아요? 넌 7의 n분의 30이 돼요. 요거 맞나요? 이거 괜찮죠? 자, 이제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인 상태. 우리는 소수의 이 지수 자리가 소수의 k승이라고 했을 때 k가 0, 1, 2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에만 얘는 자연수가 돼요. 그 외에는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수의 k승의 형태가 항상 이 지수 자리가 0, 1, 2 의미 아닌 자연수라고 부르죠. 의미 아닌 자연수. 의미 아닌 자연수 형태가 나올 때에만 나는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더라 이거야. 근데 어떠한 a라는 게 자연수가 되는
n값을 보겠다는 거는 사실은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라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원래 a라는 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분수고 너가 자연수여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너가 뭐 2분의 1이야. 너가 예를 들어 14야. 그럼 곱하면 자연수가 되긴 하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2라는 녀석이랑 7이라는 녀석은 둘 다 소수기 때문에 서로 소예요. 서로 소라는 거는 둘을 곱해서 너의 형태가 역수가 되어 있다 한들 둘이 곱해서 결과적으로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증명을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결론 너를 소수로 쪼개어 놨을 때 이 각각의 지수가 너와 너가 둘 다 뭐가 되냐면 의미 아닌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저 n분의 120이랑 n분의 30 입장에서는 n분의 120이라는 건 어차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 곱하기 n분의 30 맞아요? 그럼 n분의 30이 의미 아닌 자연수면 당연히 거기다가 4를 곱한 형태인 n분의 120도 의미 아닌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난 뭐만 보면 돼? n분의 30이 의미 아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n값들을 찾아주시면 끝이에요. 이게 자연수 조건에 해당하는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n값이 뭐가 나와요? 아, n이라는 거는 30의 양의 약수가 나오죠. 근데 내가 30의 양의 약수? 그럼 양의 약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냐면 여러분한테 양의 약수의 개수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고 양의 약수의 곱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고 양의 약수의 합에 대한 것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듭제곱근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유형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자연수 조건 약간 까다롭고 실근의 개수 역시 약간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이라 함은 지수법칙이 사실 확장인데 요거가 등장한다는 거죠. A의 이런 거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이 경우에는 는 K로 바꿔서 이 K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너가 K가 공통분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통분모 역할. 공통분모의 역할을 한다. 무슨 소리냐면 A의 X승이랑 B의 Y승이 같다고 했을 때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B의 Y승이랑 C의 Z승이라고 같다고 했을 때 내가 B를 기준으로 식을 잡을지 C를 기준으로 잡을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공통분모의 역할을 하는 K라는 것을 내가 도입을 준다면 얘는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A라는 거는 K의 X분의 1승으로 쓸 수 있고 B는 K의 Y분의 1승, 역시 C는 K의 Z분의 1승. 이와 같이 이제 뭐가 다 일치해? A, B, C에 뭐가 일치해요? 밑이 일치하죠. 밑을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이 일치하는 밑을 가지고 내가 다양한 연산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애시당초에 밑이 일치하는 것끼리만 연산을 한단 말이야. 혹은 지수 부분이 일치하는 것끼리만 연산을 하죠. 그죠? 왜 이런 거 하잖아. A의 X승이랑 B의 X승을 곱하기도 하고 A의 X승이랑 A의 Y승을 곱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A, B를 묶을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밑이 A에 대해서 지수를 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공통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수 부분이 일치하든지 밑에 해당한 부분이 일치하든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식변형을 하는 게 이쪽에 지수법칙의 확장을 통한 이제 문제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실생활에 활용은 직접 대입해서 풀어내는 거고 마지막 문제는 또 좀 어렵고 대소비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최대 최소는 얘랑 관련이 있고. 자, 문제 볼게요. 개념 설명 간단하죠? 자, 1번 봅시다. 1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1번. 1번부터 풀게요. 안 돼. 쉬는 시간 30분 동안 뭐한 빨리 갔다. 민지야, 3층으로 가서 갔다 온 동안에 나 물 한 잔만 떠줄래? 좋아. 민재랑 이렇게 조촐하게 둘이 수업하니까 좋니?
혹시 계약해서 학원 못 정한 친구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줘. 왜냐면 진짜 선생님 곧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는 모두를 피폐하게 만드는구나. 풀어봐. 주야, 너네 반 몇 명이야? 한 20명 되나? 문과 반인 거야? 그럼 아니지. 섞여 있지 지금. 문과 반이야? 아 그래? 근데 이제 문이과 통합을 하잖아. 그래도 반은 나뉘어져 있구나 지금. 하긴 듣는 과목이 다르니까. 너네는 확통을 1학기 때 듣고. 고마워. 땡큐. 1번이 이제 은근히 실수가 나오기 좋은 문제거든.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일단 봐봐. 거듭제곱근은 이 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의 형태인데 홀수 거듭제곱근이 음수가 나오려면 안에 있는 이 내용물도 역시 음수가 나와야만 해요. 그죠? 그래서 이 형태는 실제로는 안에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너네는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그냥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길 바란다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덤비냐면, 아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생긴 형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x축이 지나가니 최고차의 개수에 해당하는 a-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판별식도 역시 0보다 작으면 끝이구나 해서 문제를 곧잘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a는 음수가 나오겠죠? a는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두 번째 판별식을 쓸게요. 짝수근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a- 작다 0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절반을 제곱하고 너랑 곱해서 서로 뺀 거예요. a-로 묶이죠. 너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a-는 아까 a가 음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a는 4분의 5가 되나요? 이상하네.
뭘까요? 뭐 이상한 게 없네. 산수를 잘못했는데 지금. 뭘까요? 가운데 거 4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2개 곱한 건데 더하기 5. 이거 맞죠? 아! 플러스죠? 찾았고 이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나눠봤더니 a는 크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1보단 작고 4분의 1보단 크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단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이 어디 있냐면 답이 없죠 지금. 그죠? 답이 없잖아. 근데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여기 이 풀이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거의 98% 정도는 맞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뭐게? A가 1일 때. 좋아요. 무슨 얘기냐? 그래프의 개형과 판별식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무슨 상황에 대한 얘기냐면 주어진 이 식이 x에 관한 2차 식일 때의 얘기예요. 맞죠? 2차 식을 전제로 할 때 나는 판별식을 쓴단 말이야. 근데 저 식이 2차 식이라는 보장이 절대 없죠. 왜? 최고차의 개수가 a-1이거든. 근데 얘가 혹시 0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a가 1이 되면 너랑 너는 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남죠. x값에 무관하게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는 0보다는 작은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항상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인 순간에 대해서 조심한다. 혹은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 같은 것들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죠. 괜찮아요? 배울 게 많은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답에서는 1의 등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2번. 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세제곱근 루트 2의 n-1승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3의 2n승 각각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2하의 자연수 m, n의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너가 이제 2에 3분의 n-1승이랑 상관없고 너랑 곱하기 3에 3분의 2n승이죠? 자, 이것이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mn은 12하의 자연수 12하 자연수.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요 녀석들 얘랑 각각이 뭐가 돼야 돼? 그러면 각각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죠? 그럼 각각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m 값이라는 거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일단 m은 어디부터 가능해? 작은 거부터 대입하면 가장 작은 값 m은 뭐일 때 괜찮아요? 1일 때 가능하죠. 음이 아니라는 건 지수가 0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부터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그죠? 1부터 찬찬히 3마다 되는 거니까 1, 4, 7, 10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n 값을 n은 그럼 어떻게 될까? 3분의 2n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차피 3분의 2n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n은 뭐의 배수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은 뭐부터? 3, 6, 5 이와 같이 나오겠구나. 순서쌍이라는 거는 둘의 개수를 서로 곱하시면 나오겠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3번 풀어보세요.
8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 근데 x의 a승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근데 a는 유리수래요. 일단 x를 표현할 수 있죠. 8의 4제곱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주어진 형태가 정리를 해봤더니 2의 4분의 3의 2승.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그지? 표현을 해봤고, 얘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고 싶대. 두 자리 일단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지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 아니고? 자연수 아니고? 음이 아닌 정수. 이 표현을 입에 붙이세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아닌 정수. 아닌 정수. 이번 시간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음부터 그냥 음화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음화정 하면 아닌 정수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줄여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음화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즉, 결론 4분의 3a라는 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땡땡땡 가는데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이번에는 사실은. 그래? 그러면 음아인 정수는 그냥 자연수 조건에 대해서 나왔을 때인 거고, 두 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나름의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2의 몇 승부터 두 자리 자연수가 되죠? 몇 승부터? 4승부터죠.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가는 거죠? 2의 몇 승까지가 두 자리 자연수예요? 6승까지가 두 자리 자연수고 7승부터는 128이라서 세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네. 4분의 3a가 너구나. 풀어내시면 끝. 괜찮아요? 9에서 더하시면 끝. 4번 볼게요. 실수 a에 대해서 이번에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수들의 집합 자체를 s a, n이라고 하겠대. 근데 옳은 걸 골라달래요. n은 2 이상이 자연수가 된다. 자, s 3,7이라는 즉 3의 7제곱근 중 실수인 수들의 집합이 s 3,7이죠. 그럼 봐봐. s a의 n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a의 n제곱근인 거잖아. 즉 어떠한 x의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실근의 개수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의 지금. 실근의 개수 아니야. 실근의 집합. 실근의 집합. 너가 바로 S의 AN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결국엔 이 자리가 너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나뉘고, 짝수인 경우에 한해서 내가 이 A 자리가 세 가지로 나뉘었죠? 너가 A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에 대해서 2개, 1개, 0개가 나왔어요. 이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볼게요. 3의 7이라는 건 뭐야? 이 자리가 7이 되기 때문에 x의 7승이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홀수승한 거니까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실근은. 맞죠? 그래서 n, s의 3의 7은 1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니은번 sa의 10이랑 sa제곱의 20이랑 같겠는가? 집합상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봐봐. sa의 10이라는 거는 10승에서 a가 되는 거죠. x의 10승이 a. 그 다음에는 x의 20승이 a죠. 봐봐. 너랑 너랑은 실근의 집합 입장에서는 같겠냐는 거야. a 값이 지금 너 10분의 1 승하고 10분의 1 승하면 뭐 같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일단 이 부분이 짝수인 건 동일해. 짝수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변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까? a라는 것과 a제곱은 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홀수 짝수에 대한 판단을 했거든? 둘 다 짝수야 지금. 둘 다 짝수니까 우변에 대해서는 무슨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a의 부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a의 부호가 a 제곱의 부호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a라는 거는 범위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너가 만약에 음수면 너는 양수가 될 텐데, 그럼 양수일 때 20제곱근 하면 넌 2개가 나오는데, 너는 10승에다가 음수가 나온다면 얘는 빵개가 나왔을 거라고. 즉 너랑 너랑은 집합이 같지 않구나. 하지만 언제는 같겠어? a 값이 부호가 0이거나 a가 양수일 때는 두 해의 집합, 실근의 집합이 서로 동일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번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일치한다. 즉 a 값의 부호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a 값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모른다죠. 모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번 sa의 7이랑 s-a의 7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고, 실근의 개수는 뭘 가장 먼저 봐달라고 그랬냐면 이 녀석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봐달라고 했잖아. 근데 둘 다 뭐냐면 7이죠. 7. 둘 다 n 값이 7이면 실근의 개수는 항상 얼마예요? 항상 1개예요. 홀수일 땐 무조건 1개죠. 홀수일 때는 항상 1개였다. 1개. 그러니 a든 마이너스 a든 0이든 a제곱이든 a 할아버지가 와도 무조건 1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오늘은 개념 설명이 많진 않은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각각 소문자 A, 소문자 B를 대문자 A, 대문자 B라는 집합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B제곱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더하기 B 값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일단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의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A는 뭐가 되냐면 A는 x분의 6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이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6의 약수가 되는 거죠. 6의 약수 맞죠? 6의 약수가 돼야지 x분의 6이 정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양의 약수 말고 그냥 6의 약수를 보는 거니까 나는 뭐가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 2랑 마이너스 2, 3이랑 마이너스 3, 6이랑 마이너스 6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정확히 6가지가 가능합니다. 1과 마이너스 1은 절대값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자, B라는 집합은 그럼 뭐냐? B는 어떠한 것들을 모아놨냐면 A라는 집합에서 2개씩 갖다가 땡겨 오겠대. 2개씩 가져와서 곱한대요. 그러면 곱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그럼 봐봐. 절대값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2를 가져오나 마이너스 2를 가져오나 같겠죠.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울 때는. 그죠? 즉 A라는 집합에서 2, 3, 6을 가지고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이 다 B의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구겠어? 2, 3, 6으로 만들 수 있는 거. 2개 곱해서. 아니죠.
2랑 마이너스 2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 제일 작은 거는 4부터 시작해야 돼요. 4부터. 그죠? 두 개를 가져와서 절대값 씌운 데인가? 그 다음에 네가 말한 2, 3을 곱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 3 아니겠어? 3, 3, 9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2, 6인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3, 6인 16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6, 6인 36까지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어? 아, 18. 맞아요. 자, 이 상태죠?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고 싶은 거는 B 제곱근 A가 실수가 되고 싶어요. B 제곱근 A가 실수. B 루트 A가 실수. 얘가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뭐부터 봐야 되냐면 B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봐야 돼요. 맞죠? 만약에 너가 홀수면 A 값에 무관하게 항상 실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컨대 7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 실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안에가 음수인데 여기가 4 이런 게 들어가서 얘는 실수가 아니죠. 짝수 거듭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근이 나온단 말이야. 허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뭘 가지고 나누셔야 되냐면 B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B 값이 홀수가 되면, 즉 B 값이 9일 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B는 다 짝수가 돼야 돼요. B가 짝수가 되면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0보다 커나 같은 거죠. 0은 없으니까.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는 양수만 가능해요. 하나, 둘, 3개만 가능하고 1개의 9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다 실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6 더하기 5개 곱하기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순서상이 나오더라. 괜찮아요? 많이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번 지수법칙이 확장인데 한 번만 풀어볼게요. 6번. 풀고 8번까지만 풀고 5분 쉬고 다음 나머지 마저 풀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규반 숙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연습 문제는 다 푸시면 되고 앞에 있는 연습 문제 이전의 문제들은 노트에다가 다시 푸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다고 그냥 풀고 끝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문제들 어려워요. 참고로 앞에 수업 프린트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여러분이 충분히 100% 이 정도까지는 다 풀 수 있다 하는 수준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내신에서 3등급은 그냥 나와요. 그냥 정말. 근데 보통 수업 프린트 앞에 있는 난이도를 다 소화를 못해요. 뒤에 연습 문제는 고사하고 아니지. 연습 문제는 하더라도 앞에 수업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내신에서 중간 정도 해당하는 난이도까지 여기에 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서 중상까지. 내신 기출 문제 중에서 최상 난이도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없어요. 내신 기출은 요거 다 돌고 그 다음에 할 예정이에요. 6번 쉽죠?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지수법칙 써달라는 거지. 지수법칙 같은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연산에 불과해서 뭐 조금만 하시면 되죠. A의 K승의 루트니까 A의 2분의 K승 곱하기 A의 3분의 1승의 2분의 1승이니까 A의 6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다 이렇게 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의 Q승은 뭐가 되냐면 A의 3K의 4분의 1승
곱하기 3분의 4.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이렇대요. 자, 둘이 더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애초에 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에 6분의 로 통일하면 6K 아니지 3K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죠. 얘는 A에 12분의 9K 더하기 16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너를 밑을 12로 통일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PQ가 각각 얘네죠? 얘가 P, 너가 Q가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해서 주어진 4루트 2가 나오려면 P 플러스 Q는 뭐가 돼야 되면 2에 2분의 3승이 돼야 되죠? 4루트 2는 2에 2 곱하기 2에 2분의 1승, 2분의 5승이네. 2분의 5승. 이렇게. 이 녀석이 이번에는 P 플러스 Q가 된다, 계산은.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두 개 더해서 K값이 나오겠죠? K값 나오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 넘어갑니다. 자, 7번. ABC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데, 근데 막 이런 걸 구해달래요. 자, 비례식의 형태이고, 비례식의 형태일 때는 그 중에서도 3개짜리 비례식의 경우에는 그냥 각각을 몇 K, 몇 K, 몇 K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연립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 A 더하기 B를 그냥 4K라고 놓고 K라는 변수는 안 쓰였죠? 4K. 그 다음에 B 플러스 C를 7K. 그 다음에 CA가 9K. 자, 이렇게 놓고 풀어봅시다. 싹 더하겠죠? 싹 더하면 뭐가 나와요? 좌변이 2배 ABC가 나왔던 거 기억나? 우변은 싹 더했으니까 10K 나온 거 맞나요? 20K 나오죠? 20K. 그러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K가 나오고, 너에서 너 각각 빼주시면 거꾸로 C, A, B가 K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걔네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끝나는 소 이지한 문제죠. 자,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 아마 기억날 겁니다. 풀어볼게요. 우리 11번까지만 해봅시다. 11번까지. 8번. 봅시다.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는 C의 형태죠. 는 K의 변형이죠. 기억날 겁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6의 Y승, A의 Z승. 는 K 도입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는 K라고 도입을 주면 이제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K의 X분의 1승, K의 Y분의 1승, K의 Z분의 1승. 자, 이 상태죠. 근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가 Z분의 4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X분의 1, Y분의 2, Z분의 4를 각각 만들어 주시면 돼요. X분의 1은 여기 있죠. Y분의 2가 되려면 양변을 제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Y분의 2가 되겠죠. 얘는 양변을 4제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Z분의 4가 나오겠죠. 이제 양변을 싹 다 요 두 가지를 해줍니다. 곱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좌변은 4 곱하기 6의 제곱이 나오고, 자, 우변은 뭐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 K X분의 1승 곱하기 더하기 Y분의 2승이 나오죠. 근데 걔가 Z분의 4라며, 즉 너와 너가 같고 너와 너가 같죠. 이제 끝났죠? 넘어갑니다. 9번 한번 볼까요? 양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와 같은 방정식의 실근 1이에요. 그때 A 더하기 A-1의 값을 한번 A의 마이너스 1승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A의 3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있는 상태. 너가 4의 X 3승 플러스 12X 플러스 15는 0의 실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형태를 표현해달래. 즉 어쨌거나 너와 너의 관계를 관찰을 해달라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지금 얘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너에서 너로 직접 바꾸는 건 사실 약간 불편해요. 그죠? 그래?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를 너의 근이라고 했으니 한번 대입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어차피 세제곱 해봤자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거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너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에 너가 세제곱이죠? A. 그 다음에 너가 두 번, 너가 한 번이니까 마이너스 3A에 3분의 1승 더하기 3A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와요. 맞아? 이거 그냥 세제곱 한 거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 12A에 3분의 1승 빼기 A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더하기 전체 15. 자, 근데 잘 보세요. 너랑 얘랑 서로 어때? 앞에 4가 곱해진 것까지 감안하면 완벽하게 동일하죠. 없어지죠? 맞아요? 즉 뭐가 남아요? 4 A 빼기 AN-1승 더하기 15가 0이다. 이거 남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줬으니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넘긴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막 하면 돼요. 알죠? 넘어가서 10번 한번 볼까요? 자, 10번은 8번에 비해서 관계가 좀 더 간접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8번은 4의 X승이랑 6의 Y승이랑 A의 Z승이랑 서로 다 같다 그랬죠.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10번의 경우 9의 X 플러스 Y승은 일단 8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4의 X 마이너스 Y승 27이래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XY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죠? 두 수식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잘 보이진 않죠. 근데 9라는 건 3의 제곱이고 3이라는 건 2의 3승이에요. 4라는 건 2의 제곱이고 27은 3의 3승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너라는 건 결국에는 2와 3을 가지고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즉 이렇게 쓸 거예요. 3의 2x 더하기 2y 이렇게 되겠죠. 2의 3승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2의 너랑 3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일단? 자,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구해달래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건 누가 봐도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를 곱한 형태거든. 그죠? 그럼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가 곱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양변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컨대 내가 요 식을 얘를 곱해주고 싶어.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거든. 2분의 3이라고 써도 되죠? 양변에다가 내가 x 플러스 y승을 한다고 치자. 이렇게. 이거 어때요? 전체적으로 x 플러스 y승을 했더니 지수끼리는 어떻게 돼?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형태가 얘가 만들어지죠. 지금 맞아요? 난 이 형태를 만들려고 양변을 x 플러스 y 거듭제곱을 했다고. 그럼 좌변은 2에 내가 찾고 있던 x제곱 빼기 마이너스 y제곱이 나와요. 근데 얘는 요걸 이용하시면 3에 2분의 3의 x 플러스 y가 되거든? 근데 얘가 2분의 3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3의 x 플러스 y승이라는 건 여기에서 찾아지잖아. 그죠? 그럼 양변에다 몇 승을 해주면 돼요? 2분의 3을 만들어주려면 2x 플러스 y인데 내가 필요한 건 2분의 3 x 플러스 y야. 뭘 거듭 제곱해주면 돼? 4분의 3 4분의 3 맞죠? 4분의 3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2분의 3 되잖아. 4분의 3승 한다고. 그러면 우변에 있는 네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 2의 4분의 9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랑 어때요? 밑이 같기 때문에 x제곱 빼기 y제곱이랑 4분의 9가 서로 동일하니 답이 3번에 있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라고. 이런 거 식변형 약간은 헷갈려요. 그죠? 자, 11번 풀어보시고 잠깐 쉴게요. 11번 풀어보세요. 그럼요. 반대로 해보세요. 네가 숙제 때는 반대로 풀어보세요.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는지 당연히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참고로 어차피 여러분 로그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 로그 취해서 그냥 연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야. 야, 이거 양변에다가 그냥 로그 취하면 되잖아. 사실 10번은 밑이 9인 로그 취하고 옆에는 밑이 4인 로그 취한 다음에 그냥 서로 곱해버리면 돼요. 사실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지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푼다는 거지. 근데 꼭 지수 형태의 풀이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지수랑 로그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로그로 푼다고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좀 선행을 하고 나면 사실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애들이 로그로 많이 풀어낸다는 거지. 일단은 이거를 잘 보면 4의 x승은 2의 2x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굳이 2의 2x승으로 바꾼 이유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식이 2x 빼기 y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그럼 2x는 사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2x는 y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럼 2의 y 더하기 3 더하기 2의 y는 36 되는 거 맞나요? 플러스 3이 되어 있는 건 앞으로 곱해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y는 얼마야? 끝났죠? 얘는 식변형 하기보다는 대입해서 풀어내는 게 좀 더 편한 문제. 자, 잠깐 쉴게요. 이제 2의 A승을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2의 B승을 Y라고 놨어요.
이 상태. 근데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루트 5라고 준 거고, y 더하기 y분의 1이 3이라고 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k라는 거는 xy 더하기 xy분의 1이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려고 얘랑 얘랑 내가 봤을 때는 서로 곱한 것 같아요. 그죠? 즉 가라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변을 살펴보시면 x 더하기 x분의 1이랑 y 더하기 y분의 1이랑 그 다음에 k에 해당하는 xy분의 1이랑 이렇게 곱한 거지.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5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k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식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앞에 부분, 뒷부분은 냅두고 요만큼만 따로 연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죠. xy 더하기 너가 xy분의 1 다음에 y분의 x, x분의 y 이 상태에다가 다시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근데 얘가 k잖아. 얘가 원래 k였고, 이 부분이 이제 참 애매하죠. 그죠?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거지.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나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얘야. 요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얘네는 각각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라고 써야 되죠, 이거? 나라는 거는 어떠한 그냥 숫자래요, 숫자. 얘는 그냥 전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럼 봐봐. 쟤랑 쟤랑 곱해지면 k제곱이죠? 더하기. 뒷부분이 k에다가 너를 곱한 건데, 나에 알맞는 수라고 했으니까 너랑 너랑 곱하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랑 얘랑 곱해보세요. 뭐 나와요? x제곱 나오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y제곱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y제곱분의 1 나오는 거 맞니?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분의 1 나오죠? 그지? 이게 숫자란 얘기잖아. 아, 너가 숫자네. 너가 왜 숫자야? 이만큼 따로. 너랑 너랑 따로 생각해 보시면 얘는 사실은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거, y 더하기 y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각각은 어디 있어? 각각은 여기 있네. 5랑 3이라고. 그럼 너는 5 빼기 2, 5 빼기 2죠?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너가 나의 해당이야. 맞아. 이런 것도 식변형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3번. 또 양의 실수 A, B입니다. 근데 A 연산 B라는 기호를 이와 같이 정의하기로 했대. A가 B보다 커나 같을 때는 B분의 A의 6승으로, A가 B보다 작을 때는 B의 A분의 6승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겠답니다. 근데 자, 너가 B분의 A의 6승이었고 너가 B의 A분의 6승이었어요. A가 B보다 커나 같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근데 연산을 이걸 해달래. 세제곱근 루트 3 연산 루트 2 다시 연산 4제곱근 루트 3. 이 값을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n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요건 뭐 그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 너가 n이래. 자,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크죠? 둘 중에서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서로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양쪽을 적당히 거듭 제곱해보면 되지 않나? 양쪽에 몇 승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얘는 3분의 1승이고 얘는 2분의 1승이니까 양쪽에 몇 번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되겠어? 6승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럼 넌 3의 제곱이 되고 넌 2의 3승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죠? 왼쪽이 더 큰 건 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B분의 A가 되죠? B분의 A니까 너분의 너예요. 의 6승이에요. 그러면 루트 2의 2분의 1승 분의 3의 3분의 1승의 6승 이렇게 되죠. 그게 요만큼이야. 얼마야? 8분의 9가 되겠죠? 자, 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얘랑 4의 4분의 1승이랑 또 비교를 하겠대. 요렇게. 그럼 얘는 사실은 2의 2분의 1승이에요. 맞아요? 얘는 사실은 양변에다 8을 곱하면 2의 2분의 7승이 돼요. 맞니? 너가 2의 3승이고 2의 3승 더하기 2의 3 더하기 2분의 1승인 거죠?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너는 이제 9가 되고 둘 중에서 이쪽 제곱해보시면 9의 제곱이랑 2의 7승이랑 비교하는 거죠? 이번엔 오른쪽이 더 크죠? 오른쪽이 크니까 아래로 들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B니까 4의 4분의 1승에 A분의 6승이죠? 8분의 9분의 6 그러니까 9분의 6승이니까 48승 약분이 될 거고 3분의 16이 되나? 약분되죠? 3분의 4가 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이와 같이 되고 그럼 너가 이제 n인데 너보다 이제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보겠다는 건데 그럼 얘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지. 너보다 어떠한 n이 있어서 걔는 너보다 크고 n-1보다는 얘가 더 이제 크길 바라는 너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은 n은 얘보다는 크지만 n-1은 너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양변에다가 세제곱을 합시다. 그럼 n-1의 3승보다는 4의 4승이니까 2의 8승이죠. 8승이 크고 n의 3승보다는 작아야 돼요. 즉 2의 8승이라는 수인 256이 어떠한 두 세제곱수 사이에 있냐는 거지. 일단은 6의 3승 얼마죠? 지금 7의 3승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도 256보다는 좀 크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요거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의 n값은 7이구나 이렇게 찾는 문제.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그게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대소 비교와 관련된 건데 아마 14번 같은 건 쉽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15번을 한번 보세요.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일단 기억번은 쉽나요? 그죠? 기억번 안 어렵죠? 기억번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12승 하면 되죠. 그죠? 양변에 12승을 하시면 각각이 12승이 될 텐데 어차피 1의 12승은 1이고 그러면 A의 3분의 1 12니까 4, B의 4분의 1 12니까 3승 이렇게 나와요. 즉 A의 4승, B의 3승은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니은번이 이제 좀 다른데 니은번은 A의 3승, B의 4승은 그렇다면 1보다는 클까 작을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어. A의 4승, B의 3승이 1이라는 걸 난 알고 있잖아.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A분의 B를 했다. 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얘가 1이에요. 즉 너라는 값은 그냥 뭐가 돼요? 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A분의 B는 1보다 크니 작니 민재야? 1보다 작아요? 왜죠? A, B는 일단 둘 다 양수고 A랑 B 중에서 누가 크니? 그럼 A분의 B는 1보다 크겠니 작겠니? 크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디귿번. 디귿번도 그럼 동일하게 자 A의 4분의 1승, B의 3분의 1승이죠. 이 형태를 나는 만들어 줄 거거든.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요거 얘랑 어때요? 위에 거에다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에다 몇 승? 이번에는 12분의 1승을 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얘는 1보다 큰 게 참이 되더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을 볼게요. 16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의 A승의 루트를 씌운 거는 3, 6의 B승의 세제곱근을 씌운 게 2. 옳은 거로 골라봐라. 그럼 이제 어차피 루트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이미 요거라는 거지. 뭐가 3이고 6의 3분의 B승이 2인 상황. 자, 이러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 6의 AB승이 먼저 729인가 6의 AB승? 6의 AB승 6의 AB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에다가 양변에다가 일단 몇 승을 해줘야 돼요? 일단 3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에다가 또 몇 승을 해주면 돼? 6의 B승에다가 6의 AB승이 되려면 A승을 해주면 되죠. 맞아요? A승을 하면 지수끼리 곱해지잖아. 그럼 실제로 뭘 보겠다는 거야? 2의 3A승을 보는 것과 동일해요. 6의 AB승을 보겠다는 거는 2의 3A승을 보는 거랑 동일합니다. 즉 어떻게 하시면 안 되냐면 처음에 주어진 위아래 식을 서로 곱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안 돼. 지수끼리 곱해봤자 그러니까 원래 식끼리 곱해봤자 지수끼리는 더해진단 말이야. 밑이 같다면. 근데 심지어 밑도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양변을 거듭 제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수끼리 곱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의 3A승이 6의 AB승인데 그러면 2의 2분의 A승이 3이니까 너가 되려면 몇 승 하면 돼요? 6승 하면 되죠? 3의 6승이 되겠구나. 3의 6승이 729인가 생각해봤더니 729는 27의 제곱이고 3의 6승 맞죠? 그래서 기억번 참이 된다. 니은번. 자, 그렇다면 이번엔 2의 A 빼기 B승이 3보다 작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거는 2의 A승이 9라는 거 알고 6의 B승이 8이라는 걸 알죠? 일단 이런 것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의 a-b승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3보다 큰지 작은지만 물어보는 거잖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이의 a-b승. 아까 요거 6의 ab승 기억번에서 6의 ab승이 729였던 거 기억나?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알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주지? 6의 a승, 6의 b승, 6의 a승. 여기다가 쪽으로 해서 만들 수는 있긴 한데, 2의 a승 나누기 2의 b승인데, 너가 3보다 작냐고 물어보고 있고, 근데 2의 a승이 9죠? 너가 9네. 그러면 2의 b승은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을 뒤집을게요. 2의 b승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맞아요? 3분의 1이 되고 너가 분모로 가니까 여전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의 b승이 3보다 크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2의 구승 갖다 그냥 대입한 거야. 2의 a승은 9를 대입했고 너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요게 참이 되면 참이라는 거야. 근데 2의 b승이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 요걸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2의 b승이랑 6의 b승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너가 몇 배가 된 거야? 위치? 지금 3배가 됐네. 3의 b승을 양변에다 곱할까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게 6의 b승이지? 6의 b승, 6의 b승. 3의 b승 곱하는 거 약간 오반데? 3의 b승. 될 듯 될 듯 안 되네.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의 a승 갖다 놓고 2의 b승, 6의 b승이 8. 6의 b승이 8. 6의 b승이 8인 거라는 거는 2의 3승인 거고, 근데 b분의 1승. 왜 안 나오지? 2의 b승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억지로 만들어야 되나? 억지로 만들어야겠다. 이거 잠깐만 볼게요. 지금 2의 2분의 a승이 3이고, 아까 원래 6의 b승이 3분의 b승이 2였거든? 근데 너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의 3분의 ab승, 6분의 ab승, 너가 3인 상태. 그래서 아까 요게 3의 6승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얘가 이거네. 너가 3이네. 얘가 3이잖아. 2의 2분의 a승이네. 그럼 b가 2분의 a보다 크냐는 질문이죠. 요거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네. b가 2분의 a보다 큰가? 클까? 큰가? 거지 같네. 왜 안 나오지? 원래 이렇게 이리저리 하면 나와야 되는데. 주야 혹시 찾았니? 나올 법한데. b가 2분의 a보다 크니? b가 2분의 a보다 크니? b가 근데 얘가 2분의 a고
얘는 2고 6은 이렇게 쓸까? 2에 b분의 3승. 근데 얘는 2를 나누면 찾았다. 맞아요? 아니 찾은 거 봤어? 못 봤지? 봐봐. 양변에 3분의 b분의 3승을 했어.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6은 2에 b분의 3. 근데 6이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2를 양변에 약분을 했어. 이렇게 나누기니까 2에 b분의 3. 근데 그게 3인데 그 3이 너잖아. 이렇게 된다고. A, B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 그럼 B분의 써볼게. 빼기 1는 2분의 A.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너를 여기다 넣어볼까? B가 B분의 3 빼기 1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B는 지금 실수인데 B는 0보다 클까 작을까? 그거 하나만. 여기서 6의 3분의 B승이 2거든? B는 0보다 당연히 커야 되죠? B가 0이면 6의 0승은 1이니까. 맞아요? B는 0보다 큰 건 양수예요. 그럼 양변에다 B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넘길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얘는 이렇게 나오거든.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1 크니 0 이렇게 되거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좀 불편하네. 이걸 로그를 그냥 쓰면 진짜 개 쉬운데 로그를 안 쓰고 식을 정리하려니까 약간 불편하네. 다 나온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 직접적인 관계가 나와서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볼까요? 그냥 약간 얍삽하지만 로그를 좀 써보겠습니다.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2를 곱하면 로그 2의 9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즉 A는 약 3점 얼마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B를 너에 대해서 표현하면 그치? 너가 넘어가면 B분의 3은 2분의 A 더하기 2가 되고 뒤집으면 B는 A 더하기 2분의 6이 돼요. 근데 A가 3점 얼마면 B는 약 1점 얼마네? 1점 얼마네? 에라이 지랄. 아이 거지 같다. 로그를 취해줄게요. 그냥. 위치 6인 로그를 취하면 3분의 B는 일단 가볼게요. 위치 2인 로그를 취하는 게 편하겠다. 로그 2에 6 3분의 B 너가 1이죠? 1 너가 3이고 B는 로그 2의 6분의 3 너가 2분의 A보다 크냐는 거죠? 크니 2분의 A인데 넌 요거 2분의 1에 로그 2의 9 요렇게. 근데 너가 그럼 로그 2의 3이네 요렇게 돼 있네. 요거 대소관계 보는 거거든. 요거 대소관계를 보는 건데 너가 1 더하기 로그 2의 3 분의 3 크니 로그 2의 3 곱하시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 망했죠. 모르겠어. 왜 안 나오지?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뭘까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어씨. 자. 아이, 거짓이네, 그냥. 어쩐지 더럽게 안 나오더라. 8분의 9 곱하기 3의 B승. 흐흠. 아, 오케이. 자. 이것까진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얘를 식변형을 합시다. 이렇게 변형할게요. 6의 B승 나누기 3의 B승. 왜냐면 6의 B승을 아니까. 그죠? 그럼 이 좌변이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3의 B승분의 6의 B승분의 2의 A승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9죠? 얘가 8입니다. 문제에서. 얘는 분모의 분모예요.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면 8분의 9에 3의 B승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 3의 B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얘가 뭐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냐면 3보다 작냐고 물어보죠. 작니 3. 이거 맞나? 그죠? 2의 A승? 응. 근데 B라는 거는 B는 6의 B승이 8이기 때문에 1보다 크죠? 왜냐면 6의 1승이 6이니까. 맞아? 다시 한번 6의 B승이 8이라는 건 B는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1보다 크니까 이만큼이 뭐보다 커? 얘가 3보다 크죠? 맞아요? 8분의 9를 곱했죠? 얘는 1보다 크죠? 둘이 곱하면 3보다 크죠? 3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식변형은 사실은 문제마다 좀 많이 달라서 선생님도 삽질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얼른 합시다. 첫날인데 좀 빨리 가야지. 양의 실수 아니지? 3보다 너가 더 크고 3 루트 3보다 더 작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밑을 다 통일할 수 있습니다. 3분의 너가 4분의 A 더하기 B 다음에 3에 2분의 3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물어보는 상태이고 일단 A 값은 봐봐. 아까 여기서 B는 1보다 크다는 거 기억나? A는 3보다는 크죠? 왜? 2의 3승이 8이니까 2의 A승이 9라는 얘기는 넌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저 범위를 여기다 넣어봅시다. 일단 그럼 A 플러스 B라는 거는 범위상 작은 거를 넣은 4보다는 커야 돼요. 맞아? 왜냐면 봐봐. B는 1보다 크고 A는 3보다 크면 A 더하기 B는 4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이유에서 A가 4보다 작고 B가 2보다 작으면 당연히 둘을 더한 거는 6보다는 작아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 1보다는 너는 이와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A 플러스 B는 1보다는 크고 4분의 6보다는 작고 디귿번은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다. 됐죠?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 자,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우리는 fn의 A를 n 루트 그러니까 n제곱근 A라고 하겠대. A는 양수예요. 양수. 그때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기억번. 먼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NA제곱이랑 이 NA4제곱이랑 같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NA제곱이라는 건 n제곱근 A제곱 너랑 2n제곱근 A4제곱 너랑 같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근데 아까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사실 A값이 안에 들어가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얘는 어차피 밖으로 나와요. 얘는 A에 n분의 2승이 된단 말이야. 그냥 어차피 A값은 양수라며. 그럼 너도 마찬가지 A에
2n분의 4승이 된단 말이야. 그럼 너랑 서로 같은지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서로 같죠, 그죠? 숫불마 같은 게 나올 일이 없고 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구나. 니은번. 얘는 뭐 보는 거야? a의 n분의 1승이랑 a의 n 플러스 1분의 1승이랑 곱한다고 해서 1이 나올까요? 자, fn의 a라는 건 a의 n분의 1승이에요. a의 n 플러스 1분의 1승이고 둘이 서로 곱하면 a의 0승 되는 거 맞나요? 전혀 아니죠. 지수합이 0이 나와야 되는데 둘이 지수를 더한다고 0이 나오지 않죠. 틀렸죠. 디귿번. m과 n의 대소관계가 이와 같다면 fm과 m의 a랑 fn의 a는 이와 같은 대소관계를 따르는가? 그럼 각각을 역시 표현해 보시면 a의 n분의 1승이고 a의 n분의 1승이에요. 맞죠? 야, 이거 지수 부분을 잘 봐봐. 지수 부분이 n보다 n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지수 입장에서는 n분의 1이 n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맞아요? 그럼 지수가 왼쪽이 크니까 값이 어느 쪽이 커야 돼요? 지수가 클수록 값이 커, 지수가 작을수록 값이 커? 그거 어떻게 알죠? 그 구분이 뭐예요? 뭘 가지고 구분해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죠? 근데 밑이 1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나요, 없나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대소관계를 알 수 없다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최대 최소 심플하게 두 문제 넣어봤고 둘 다 비슷한데 그냥 19번 하나만 풀어줄게요. 자, 보세요. 19번을 보시면 19번이 약간 내신 스타일이야. 내신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자, 어떻게 생겼냐면 4x승 더하기 4의 y승이 일단 1이라고 그랬고 근데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걸 구해달래. 2의 x승 더하기 2의 y승 플러스 1인데 곱하기 2라고 할게요. 너의 은 k라고 했을 때 k의 최대값 이렇게. 이 유형은 치환을 해서 푸는 유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A, 너를 편의상 B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는 거냐면 A 더하기 2B는 K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A, B는 0보다는 큰 상태. 근데 주어진 건 뭐냐면 너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A제곱 B제곱의 합이 1일 때 A 더하기 2B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너를 표현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거나 K값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니 그리고 AB는 뭐 A를 B에 대해서 표현하는 B를 A에 대해서 표현하는 B는 1 빼기 A제곱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를 여기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리식에다가 저게 더해진 형태라서 잘 해결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떠한 관점으로 볼 거냐면 너는 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직선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이라는 거는 A, B가 원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K라는 거는 너의 X절편이 K, Y절편이 2분의 K가 되는 그러한 직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너를 직선으로 본다면 얘가 직선이라면 기울기는 얼마예요? 너가 XY 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요거 이해가요? 이걸 치환을 한 거야.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을 보겠다고. 이쪽이 A축이고 이쪽이 B축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원래 XY축인데 AB로 이름을 바꿔서. 자, 그러면서 AB는 0보다 큰 범위만 보는 거니까 이 범위만 보는 거예요. 이 범위만.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범위 위에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도 저 값을 관찰한다는 거는 예컨대 이 점이 있어. 뭐 예컨대 여기가 있어. 이 점에서 내가 저 A 더하기 2B는 K라는 직선의 형태에 대해서 저 K값을 관찰을 하고 싶어. 그럼 K값이라는 거는 어차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지나갔을 때
너의 y절편, 얘가 누구라고? y절편이 얼마가 돼야 돼요? y절편 a가 0인 거예요. 사실 b절편이죠. a가 0일 때 얼마예요 여기? 2분의 k가 돼요.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요 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은 y절편이 2분의 k인 직선이고 a, b를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b를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y절편에 해당하는 2분의 k 값이 가장 크려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원이랑 서로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너가 접한다면 이 접하는 순간에 요때 2분의 k 값이 가장 클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접선의 방정식 원에서 접선이 존재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가지고 풀어내라는 거죠. 그럼 봐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너의 선분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5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너도 1대 2대 루트 5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1짜리잖아.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근데 2분의 루트 5가 k죠? 2분의 k죠? 그러니까 k는 루트 5일 때가 최대가 나오더라. 이러한 독특한 유형의 문제가 있다. 됐죠?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고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치환을 해서 그래프의 형태로 풀어내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실생활의 활용. 생각보다 늦어졌잖아. 벌써 9시 35분이고. 실생활의 활용이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거든. 그래서 실생활의 활용을 한 문제를 풀어주고 뒤에 어려운 거를 두 문제를 풀고 마칩시다. 자, 일단은 20번. 어느 공장의 작업 인원수를 x, 기계 가동률을 y, 생산량을 z라고 한다면 x, y, z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근데 a랑 k는 상수이고 작업 인원수가 9배, 가동률이 3배면 제품 생산량은 12배가 된대요. 근데 3a의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인원수, 가동률, 생산량이 x, y, z. 인원수가 9배, 가동률이 3배면 생산량은 1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z는 원래는 k 상수 곱하기 x의 2a승 y의 1 더하기 a승.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x가 몇 배가 됐냐면 9배가 됐죠? y는 3배가 됐어요. 9x가 됐고 3y가 됐습니다. 앞에 k 값에는 당연히 영향이 없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몇 배가 됐냐면 12배가 됐죠. 그래서 원래 있던 게 XYZ에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했다면 9배, 3배를 했을 때는 그 생산량이 12배가 되더라. 그때 3의 A승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둘을 어쨌거나 적절히 연립하라는 거예요. 연립. 너를 연립해서 식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서로 가장 유리할까요? 양변을 서로? 어떻게 할까? 서로 나누는 게 가장 좋아요. 지수함수에서는 보통 서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래서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봤더니 아래 걸 위에 걸로 나눴더니 12가 나오고 K 약분되고 X의 2A승 다 날라가죠. 9의 2A승만 남습니다. 얘도 다 날라가죠. 3의 1 플러스 A승만 남아요. 이렇게 되겠죠? 3의 A승을 T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너는 T제곱이 되고 너는 3T가 되죠. 3T의 3승이 됩니다. 끝이죠? 넘어갑니다. 자, 뒤에 두 개. 23번 보세요. 가우스 하지 말까? 할까? 23번까지만 합시다. 가우스 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가우스를 걸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수능이 안 나와요. 두 번째, 내신에 나올 수 있는데 내신의 가우스의 형태가 어렵게 나오면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가르쳐도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우스가 어렵거든. 그러니 지금 그냥 굳이 보지 맙시다. 일단은. 그래서 23번까지만 보세요. 23번 별표. 좋은 문제. 좋은 문제고 요런 거는 이제 봐봐. 얘는 어렵지만 수능에다 나올 수 있으니까 내신에서 설령 여러분이 틀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야 할 유형이라는 거야.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수능에도 올해 출제가 됐고, 수능이 올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고, 수능에도 나왔어요. 수능에도 요 자연수 조건 나오는 거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22하의 두 자연수 A, B인데 이와 같은 형태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근데 그지같이 생겼어. 일단 3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승이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항상, 아니지, 너의 밑을 항상 소수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2의 마이너스 5승에다가 얘가 곱해진 겁니다. 25분의 3A에 마이너스 25분의 B가 돼요. 자, 이 상태가 되겠죠. 너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A, B는 22하의 자연수. 자, 보세요. 일단 너가 곱해집니다. 약분이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이니까 이 지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 뭐? 그렇죠. 아니, 정수가 돼야 됩니다. 음화정이라고 부를게요. 사람 이름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3A 더하기 5분의 A가 5분의 B가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면 너는 5분의 B 빼기 3A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B 빼기 3A의 관점에서는 뭐가 되면 되니? B 빼기 3A 뭐 될 수 있어? 5분의 B 빼기 3A가 음아인 정수가 되려면 B 빼기 3A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5의 배수. 그 중에서도 어디부터? 0부터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들이 가능해요. 맞죠? 그럼 개 쉽네. B는 그러니까 B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3A일 수도 있고 B는 3A 더하기 5일 수도 있고 B는 3A 더하기 10일 수도 있고 B는 사실은 3A 더하기 15까지는 가능하지만 3A 더하기 20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으시면 된다. 자, 보세요. 그럼 봐봐. B라는 거는 어차피 20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3A도 20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 여기서는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1부터 어디까지? 아니, A 입장에서. B가 22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3A도 22하예요. 맞아요? 그래요. 6까지 가능하겠죠? 얘는 최대 5까지 가능하고 얘는 다 더하시면 끝나는 이런 재밌는 문제. 많이 안 어렵죠? 음아인 정수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근데 이거 니네 보고 풀라고 하면 생각보다 헤맵니다. 생각보다 바로 한 번에 척척척척 못 풀어요. 근데 풀이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죠? 어떻게 했어? 저 밑을 소수로 바꿨죠? 지수 부분을 정리했지? 지수 부분은 음화정 나와야 되죠? 근데 너가 다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너를 이렇게 바꿔봤고 이 전체가 음화정이 되려면 분자는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분자가 5의 배수 중에서도 0부터 시작할 수 있지. 0, 5, 10 쭉쭉쭉. 그래서 뭐 개 많은 데가 아니고 기껏 해봤자 어디까지밖에 없어? B가 3A 플러스 15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엔 헤아려 주는 건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좋은 문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